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지음 천미나 옮김 의사들이 먼 도시에서 찾아왔어요. 단지 나를 보기 위해서. 바로 침대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죠. 나는 기적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고.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서 그들이 지닌 지식으론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고. 나탈리 머천트 기적 중에서 제1부 어거스트 평범한 나는 내가 평범한 10살 소년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물론 나는 평범한 일들을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자전거를 탄다. 야구를 한다. 엑스박스도 있다. 그런 것들은 나를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준다. 그렇다. 나는 평범하다고 느낀다.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평범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만들지 않는다. 어딜 가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받지도 않는다. 만일 요술 램프를 찾아서 한 가지 소원을 빌 기회가 생긴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얼굴을 갖게 해달라고 빌겠다. 길거리에서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휙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아무도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모습에 단련이 됐다.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모르는 척 하는데 도가 텄다. 우리는 모두 선수가 다 됐다. 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비아 누나, 취소다. 누나는 아직 멀었다. 누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굴면 불같이 화를 낸다. 이를테면 한 번은 놀이터에서 좀 큰 아이들 몇몇이 뭐라고 떠들어댔다. 내 귀로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서 정확히 무슨 말인 줄도 몰랐는데 누나가 알아듣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나는 항상 그런 식이다. 나와는 딴판이다. 누나는 나를 평범한 아이로 여기지 않는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나를 평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유난스럽게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엄마도 아빠도 나를 평범하게 보지 않는다. 반대로 나를 대단히 특별하게 여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 이름은 어거스트. 내 생김새를 설명하진 않겠다.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상상 그 이상일 테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유. 다음 주부터 5학년이 시작된다. 여태껏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대단히, 지극히 두렵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껏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게 내 외모 때문인 줄 알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된 온갖 수술 탓이 컸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27차례, 몇 번의 대수술은 채 4살이 되기도 전에 받아서 기억조차 없다. 4살 이후로도 해마다 2~3차례씩 수술을 받았고 큰 수술도 있고 작은 수술도 있다.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은 데다 의사 선생님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의학적 미스테리들을 지닌 터라 늘 많이 아팠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에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튼튼해졌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은 게 8개월 전이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수술실 신세를 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엄마는 집에서 나를 가르친다. 엄마는 원래 어린이책 사파가였다. 엄마는 요정이나 인어를 아주 예쁘게 잘 그린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용 그림은 시원찮다. 언젠가 나한테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를 그려준다고 했는데 그려놓고 보니 괴상한 버섯 모양 로봇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와 누나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거다. 솔직히 학교에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건 내가 다른 애들처럼 될 수 있을 때나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이를테면 친구도 많고 학교 끝나면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뭐 그런 일들. 몇 안 되긴 해도 지금도 좋은 친구들이 있긴 하다. 제일 친한 친구는 크리스토퍼. 다음으로 제커리와 알렉스도 있다. 걸음마를 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애초부터 내 생김새를 잘 알아서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나서 놀았지만 크리스토퍼는 코네티컷 주에 있는 브리즈포트시로 이사를 갔다. 맨하튼 끝자락에 있는 우리 동네인 노스리버 하이츠에선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다. 그리고 제커리와 알렉스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 우습다. 멀리 이사간 사람은 크리스토퍼인데 제커리나 알렉스보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난다. 제커리와 알렉스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그래도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반가워한다. 잘 지내냐며 인사를 잊지 않는다. 다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크리스토퍼나 제커리, 알렉스만큼 친하지는 않다. 어렸을 때 제커리와 알렉스는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나를 초대했지만 조엘과 이먼, 게이브는 한 번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엠마는 딱 한 번 초대해줬지만 만난 지 오래다. 당연히 크리스토퍼의 생일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괜히 생일 파티 하나 가지고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다. 죽다가 살아난 사연.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면 즐겁다. 너무너무 웃기니까.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닌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면 누나와 나는 왠지 모르게 깔깔 웃음이 터진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나를 갖기 4년 전에 누나를 낳았는데 엄마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식은 죽 먹기여서 나 땐 특별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출산 2달 전쯤 의사들이 내 얼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내가 9개월이 있으며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증상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이상이라고 불렀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분만실에는 간호사가 둘이었다. 한 사람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다. 다른 한 명은 친절이나 상냥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고 엄마가 말했다. 그 간호사는 왕 팔뚝에다. 여기서부턴 웃긴 부분이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뿡뿡 뀌어댔다. 얼음 조각을 가져다 주면서 뿡. 혈압을 확인하고 또 뿡.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마는 정말
못 말리는 여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그날 밤엔 엄마의 주치의가 쉬는 날이라서 새파랗게 젊고 괴팍한 의사가 분만을 맡았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 의사에게 옛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천재소년 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실 대놓고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다. 엄마 말로는 분만실 사람들은 죄다 무뚝뚝했지만 아빠 덕분에 밤새도록 웃었다고 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분만실은 일순 고요에 휩싸였다. 엄마는 아예 내 얼굴도 보지 못했다. 친절한 간호사가 곧바로 나를 안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빠는 허둥지둥 뒤따라가다 비디오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는데 방귀쟁이 간호사가 왕팔뚝으로 엄마를 꽉 붙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엄마는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고 방귀쟁이 간호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의사를 찾아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결과는 의사는 이미 기절한 뒤였다. 그것도 분만실 바닥에서. 방귀쟁이 간호사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의사를 발로 마구 밀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함을 질러댔다. 무슨 의사가 이 모양이야? 당신 의사 맞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그러더니 벼랑간 엄마가 들어본 중에 가장 커다랗고 요란하고 냄새가 지독한 방귀를 뀌었다. 엄마는 의사가 정신을 차린 건 다 그 방귀 덕분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방귀 소리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온몸으로 열연을 펼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배꼽을 잡는다. 알고 보니 방귀쟁이 간호사야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간호사는 줄곧 엄마 곁을 지켰다. 아빠가 의사들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간호사가 엄마 귀에 대고 속삭여준 말을 엄마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튿날 내가 그날 밤을 넘기고 살아남자 의사들이 처음으로 나를 데려왔을 때 엄마 손을 꼭 붙잡아준 사람도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때는 이미 의사들에게 내 상태에 대해 전해들은 뒤라서 엄마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곤죽같이 뭉개진 조그만 내 얼굴을 내려다봤을 때 엄마는 내 눈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덧붙이자면 우리 엄마는 미인이다. 아빠는 잘생겼다. 누나는 예쁘다. 혹시 궁금해할까봐. 크리스토퍼네 집. 3년 전 크리스토퍼가 이사를 가버려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둘 다 7살쯤 됐을 때였나?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타워즈 액션 피겨 놀이를 하거나 광선검을 들고 결투를 벌이곤 했다. 그때가 그립다. 지난 봄에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브리즈포트에 있는 크리스토퍼네 집으로 놀러갔다. 크리스토퍼와 함께 부엌에서 간식거리를 찾다 우연히 엄마와 리사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다. 엄마는 아줌마에게 가을에 나를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학교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무슨 얘기야? 엄마는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빠가 나섰다. 여보,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거스트한테도 말해줘야 돼. 아빠는 거실 반대쪽에서 크리스토퍼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엄마가 대꾸했다. 나중에 얘기해요. 내가 말했다. 아니, 난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어기, 너도 이제 학교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니? 아니. 아빠가 거들었다. 내 생각도 어기랑 같아. 그럼 끝났네. 사건 종결. 어깨를 으쓱하고 난 아기처럼 엄마 무릎 위에 앉았다. 학교에 가면 엄마한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말은 그래, 어기. 엄마가 분수를 얼마나 못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어떤 학교인데? 벌써부터 울고 싶었다. 비처 사립중학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내 무릎을 톡톡 쳤다. 우와, 거기 정말 좋은 학교야, 어기. 내가 물었다. 비아 누나네 학교는 왜 안 되는데? 누나네 학교는 너무 커. 엄마 생각엔 그런 학교는 너한테 잘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난 가기 싫어. 아빠가 말했다. 싫은데 억지로 다닐 필요는 없어. 아빠가 다가와 엄마 무릎에서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아빠는 나를 소파로 데려가 무릎 위에 앉히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뭐가 됐든 네가 싫다는 건 억지로 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그렇지만 어기한테는 그 편이 좋을 거예요, 여보. 당사자가 싫다는데. 그리고 먼저 어기가 준비가 돼야지. 아빠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리사 아줌마를 바라봤고 아줌마는 엄마에게 다가와 엄마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좋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하고 아줌마가 엄마를 위로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일 게 뻔하다. 나는 아빠를 응원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옳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분수를 너무 못한다. 운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뒷좌석에서 누나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누나 무릎을 침 범벅으로 만들지 않게 수건으로 안전벨트를 둘둘 감아놓고서. 누나도 잠이 들었고 엄마 아빠는 따분하기만 한 이런저런 어른들 얘기를 두런두런 주고받았다. 얼마나 잤을까? 잠에서 깼을 땐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다. 밤하늘은 자줏빛이었고 우리는 차들로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엄마와 아빠가 내 얘기를 하는 게 들렸다. 엄마가 운전 중인 아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언제까지 어기를 보호해 주겠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건 어기의 현실이 아닌 척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어기가 현실을 대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줘야만 해요. 언제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처럼 어기를 학교에 보내버리자는. 아빠는 화가 나서 이렇게 대꾸했지만 거울 속에서 고개를 든 나를 발견하자 채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이 뭐야?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더 자, 어기. 학교에 가면 다들 나만 쳐다볼 거야.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앞좌석에서 몸을 돌려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어기, 네가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얼마나 재밌는 아이인지, 얼마나 다정하고 영리한지 말씀드렸지. 6살 때 벌써 드래곤 라이더를 읽었더라고 했더니 와, 꼭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군요 라고 하시더라. 다른 얘기도 했어? 엄마는 나를 보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미소로 나를 꼭 안아주는 기분이었다. 네가 받은 수술들에 대해 다 말씀드렸어.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도. 교장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 아빠가 대신 대답했다. 작년 여름에 몬타우크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져갔어.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단다. 보트에서 네가 넙치를 잡고 있는 그 멋진 사진도. 아빠도 같이 갔다고? 아빠도 함께 갔다니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 엄마랑 둘이서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했단다. 아주 좋은 분이셔. 엄마가 덧붙였다. 너도 좋아할 거야.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은 편처럼 느껴졌다. 잠깐, 그럼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게 언제였어? 엄마가 대답했다. 작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구경을 시켜주셨어. 작년이라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생각을 했으면서 나한테는 귀뜸도 안 해줬단 말이야? 입학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몰랐어, 어기.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야. 입학 절차가 아주 까다롭거든. 미리 말해봤자 쓸데없이 너 애만 태울 텐데. 아빠가 말했다. 그런데 네 말이 맞구나, 어기. 지난달에 입학 허가가 났을 때 곧바로 너한테 알렸어야 했다만.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구나.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아줌마, 학교에서 나온 거야? 나한테 시험지를 줬던 그 사람? 찔리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대답했다. 응, 맞아. 그렇단다. IQ 테스트라며. 알아. 선의의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었거든. 어쨌든 너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단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 선의의 거짓말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미안하구나. 엄마는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마주 웃어주지 않자 몸을 돌려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 양은 뭐야? 엄마는 한숨을 지으며 아빠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빠가 뒷거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다만 서로 원하는 방법이 다를 때가 있을 뿐이지. 나는 척 팔짱을 끼며 단호히 거절했다. 난 학교에 가기 싫어. 엄마가 나를 설득했다. 학교에 가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어기. 나는 창밖을 보며 퉁명스레 말했다.
내년엔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지. 어기, 올해가 더 나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너는 5학년으로 들어갈 텐데 5학년부터 중학교가 시작되거든.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야. 너 혼자만 신입생이 아니란 얘기야. 나처럼 생긴 앤 나 혼자겠지. 너도 알만한 건 다 아니까.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거 엄마도 잘 알아. 하지만 학교에 가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어기.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어. 게다가 학교에 가면 엄마는 죽었다 깨나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엄마가 다시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랑 학교를 둘러보는데 과학실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막 알을 깨고 나온 작은 병아리가 있었어. 정말 귀엽더라. 어기, 병아리를 보니까 네가 아기였을 때가 생각났어. 그 커다란 갈색 눈망울 하며. 원래 난 내 아기적 얘기를 좋아한다. 가끔은 작은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엄마 아빠한테 몸을 내맡기고 싶다. 나를 꼭 안고 온몸에 입을 맞춰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 때가 그립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학교 가기 싫어. 엄마가 물었다. 이거 좋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터시먼 선생님을 한번 만나뵈면 어떨까? 터시먼 선생님이라고? 엄마가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이셔. 내가 되풀이에 물었다. 터시먼 선생님? 아빠가 뒷거울로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그래, 좀 그렇지? 이름 참 희한하지? 자기 이름을 엉덩이맨이라고 짓겠다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웃는 모습을 들키긴 싫었지만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빠는 아무리 웃기 싫어도 나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사람이다. 아빠는 늘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아빠가 신이 나서 말했다. 어기, 스피커로 그 이름이 나오는 걸 듣기 위해서라도 꼭 그 학교에 다녀야 돼. 얼마나 웃기겠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엉덩이맨 선생님을 찾습니다. 아빠는 이어서 까랑까랑한 노부인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엉덩이맨 선생님. 오늘 늦으셨나 봐요. 엉덩이에 불이 나게 뛰어오시던데요. 누가 또 차궁둥이를 들이받았나요? 누구예요? 이런 엉덩이에 뿔날 놈 같으니. 나는 깔깔깔 웃었다. 아빠의 말이 우습기도 했지만 사실은 계속 뾰로통하게 있기가 싫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단다. 아빠는 다시 아빠 목소리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엄마 아빠가 다녔던 대학에 버트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 이제는 엄마까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맹세라도 하는 양 한 손을 들어 올렸다. 아빠가 말했다. 그분은 궁둥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여보. 뭐가? 난 그냥 궁둥이가 크다고 했을 뿐인데.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빠가 신이 나서 덧붙였다. 참, 이건 어때? 우리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야. 상상이 돼? 궁둥이 양과 엉덩이맨 씨. 드디어 만나다. 엉덩이맨 씨, 이쪽은 궁둥이 양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꼬마 엉덩이들이 바글바글 하겠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가엾은 터시먼 선생님. 여보, 어기는 아직 그분을 만나 뵙지도 못했다고요. 터시먼 선생님이 누군데? 비아 누나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는 막 잠에서 깼다. 내가 대답했다. 내가 다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셔. 엉덩이 맨 선생님을 찾습니다. 터시먼 선생님을 만날 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나올 줄 알았더라면 몇 배는 더 떨렸을 거다. 하지만 전혀 몰랐던 터라 오히려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다.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두고 아빠가 지어낸 온갖 농담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 엄마와 함께 비처 사립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으로 우리를 마중 나온 터시먼 선생님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키득키득 웃음이 나왔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상상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엉덩이가 엄청나게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평범한 분이었다. 키가 크고 몸이 마른,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주 많진 않은 좋은 분처럼 보였다. 교장 선생님은 먼저 엄마와 악수를 나눴다. 엄마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터시먼 선생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아들 어거스트입니다. 터시먼 선생님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 어거스트. 만나서 반갑구나. 선생님이 지극히 평범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난 힘없이 손을 막힌 채 선생님의 발치를 내려다보며 웅얼거렸다. 선생님은 빨간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래, 부모님을 통해서 네 얘긴 많이 들었다. 선생님이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화 대신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엄마가 타일렀다. 더 크게 말해야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원래 말할 때 속으로 웅얼거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 터시먼 선생님이 대답했다. 책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림도 잘 그린다면서? 선생님은 속눈썹이 하얗고 눈동자가 파랬다. 참, 과학을 좋아한다던데 맞니?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으로 아주 괜찮은 과학 과목이 2개나 있는데 어떠냐? 한 과목 들어보겠니? 네. 선택 과목이 뭔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다. 자, 그럼 학교 구경 좀 해볼까? 지금 당장이요? 선생님이 무릎을 펴고 일어서며 빙그레 웃었다. 그럼 영화라도 보러 가는 줄 알았니? 엄마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학교 구경한다는 말은 안 했잖아. 어기. 엄마가 막 무슨 말을 하려는데 터시먼 선생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재밌을 거다, 어거스트. 선생님이 약속하마. 선생님은 내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나는 대신 엄마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고는 교문을 향해 걸었다. 엄마가 내 손을 살짝 쥐었다. 사랑해라는 뜻인지 미안해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였을 거다. 지금까지 안에 들어가 본 학교는 누나네 학교가 다였는데 봄 연주회 때 누나가 노래하는 걸 구경하러 가거나 그 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다.
이 학교는 많이 달랐다. 학교가 더 작았다. 병원 같은 냄새가 났다. 친절한 가르시아 선생님. 우리는 터시먼 선생님을 따라 서너 개의 복도를 지나갔다. 학교 안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아마 나를 못 봐서 그랬겠지만 그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나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숨다시피 하며 엄마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갔다. 유치한 짓인 줄 잘 알지만 그때는 그다지 용감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윽고 중학교 교장실이라고 쓰인 작은 사무실 앞에 다다랐다. 사무실에는 친절해 보이는 부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터시먼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엄마를 향해 방긋 웃더니 안경을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가르시아 선생님과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인사했다. 이사벨 풀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터시먼 선생님이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거스트랍니다. 엄마가 앞으로 나가라며 살짝 옆으로 비켜섰다. 그때 지금까지 100만 번은 목격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올려다보자 가르시아 선생님은 순간 눈길을 떨어뜨렸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다가 눈을 뺀 나머지 얼굴은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르시아 선생님은 한껏 반짝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구나, 어거스트.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웅얼거리며 손을 내밀긴 했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목에 건 안경줄에 매달린 안경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와, 악수하는 힘이 센데요. 선생님 손은 정말로 따뜻했다. 소나귀 힘이 장난이 아니죠. 터시먼 선생님이 거들자 모두 내 머리 위에서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편하게 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렴 하고 가르시아 선생님이 말했다.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난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만 바라보았다.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른단다. 지 선생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지 선생님, 지각표 좀 주세요. 지 선생님, 선택 과목을 변경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바로 지 선생님이란다. 터시먼 선생님의 말에 다시 한번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한단다. 가르시아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지만 나는 작은 자주색 꽃장식이 달린 선생님의 갈색 샌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거스트,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돼. 뭐든지 괜찮아. 내가 조그맣게 대답했다. 네. 엄마가 가르시아 선생님의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어머, 저 귀여운 아기 좀 봐. 선생님 아들인가요? 아니요, 세상에나. 가르시아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다. 아까 보여주었던 반짝이는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정말 기분 최고인데요. 제 손자예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정말 귀여워요. 몇 살이죠?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5개월이었죠, 아마. 지금은 많이 컸어요. 8살쯤 됐을 거예요. 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참 예쁘죠.
가르시아 선생님이 손자에 대해 뭐라고 덧붙이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 갑자기 슬며시 미소를 거두었다. 저희 모두 어거스트를 잘 돌봐줄게요. 가르시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살짝 엄마의 손을 쥐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고 문득 엄마도 나 못지않게 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르시아 선생님은 좋은 분 같았다. 반짝이는 그 미소만 짓지 않는다면. 제규일, 줄리안, 그리고 샬롯. 우리는 터시먼 선생님을 따라 가르시아 선생님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방문을 닫고 자신의 커다란 책상에 앉으면서 무어라 말을 했지만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온갖 물건들에 정신이 팔렸다. 공중에 떠있는 작은 지구본과 작은 거울들로 만든 큐브 등 갖가지 신기한 물건들. 나는 교장 선생님의 방이 마음에 쏙 들었다. 학생들이 그린 갖가지 솜씨 좋은 데생과 그림들을 귀한 작품처럼 액자에 끼워서 벽에 걸어놓은 모양이 참 보기 좋았다. 엄마는 터시먼 선생님의 책상 정면에 놓인 의자에 앉았고 바로 오른쪽에 의자가 하나 더 있었지만 나는 그냥 엄마 옆에 서 있기로 했다. 내가 물었다. 선생님 방은 있는데 왜 지 선생님 방은 없어요? 터시먼 선생님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왜 나만 방이 있냐는 얘기냐? 아까 지 선생님이 학교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건 웃으라고 한 소리야. 지 선생님은 내 비서란다. 엄마가 설명을 덧붙였다. 터시먼 선생님은 중학교를 책임지는 교장 선생님이셔. 그럼 교장 선생님을 T 선생님이라고 부르나요? 내가 이렇게 묻자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다. 너 진짜 T 선생님이 누군지 아니? 나는 그 바보가 불쌍해. 선생님은 마치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처럼 거칠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쨌든 아니란다. D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왠지 다른 별명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야. 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알다마다요. 나는 그만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저희 엄마 아빠 교수님 이름은 버티 교수님이었대요. 어기. 엄마가 말렸지만 터시먼 선생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안 됐구나. 거기에 비하면 내 이름은 양반인 걸 그래. 잘 들어라, 어거스트. 오늘 우리는 말이다. 저거 호박인가요? 내가 터시먼 선생님 책상 뒤에 있는 액자 속의 그림을 가리켜 물었다. 엄마가 타일렀다. 어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끊으면 안 돼. 터시먼 선생님이 몸을 돌려 그림을 바라봤다. 마음에 드니? 나도 좋아하는 그림이란다. 처음엔 나도 호박인 줄 알았는데 그걸 나한테 준 학생이 호박이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건 말이다. 그러니까 내 초상화란다. 자, 어거스트, 한 가지 물으마. 내가 정말 호박처럼 생긴 것 같으냐?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네라고 생각했다. 웃을 때 양볼이 궁둥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꼭 할로윈의 호박 초롱처럼 보였다. 궁둥이 같은 볼과 터시먼이라는 이름까지 생각만 해도 우스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터시먼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양 빙그레 웃었다. 내가 막 다른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교장실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목소리였다. 엄살이 아니라 순간 내 심장은 지금 막 세상에서 가장 긴 경주를 끝마친 사람처럼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꾹 참았던 웃음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어렸을 때는 처음 보는 아이들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꼬맹이였으니까. 어린애들이 좋은 점은 더러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전혀 악의는 없다는 거다. 더구나 어린애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큰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다. 그런 말은 도저히 웃어 넘길 수가 없다. 작년부터 길게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이유도 앞머리가 눈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앞머리가 길면 보기 싫은 것들을 가리고 싶을 때 써먹기 좋으니까. 가르시아 선생님이 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왔습니다. 내가 물었다. 누가 와요? 알겠어요 라고 터시먼 선생님이 가르시아 선생님에게 말했다. 어거스트, 올해 너와 한반이 될 친구들을 미리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만 그 친구들이 구석구석 학교 구경도 시켜줄 수 있고 말이야.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아무도 만나기 싫어. 터시먼 선생님이 내 바로 앞에 서더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은 허리를 숙이며 내 귓가에 대고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걱정 마라, 어거스트. 착한 아이들이야. 선생님이 약속하마.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어기. 엄마가 무어라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터시먼 선생님이 벌컥 교장실 문을 열었다. 들어오너라, 얘들아. 교장 선생님의 말과 함께 남자의 둘과 여자의 하나가 교장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나나 엄마에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교장실 문에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한 양 세 사람 다 문가에 버티고 서서 터시먼 선생님만 똑바로 바라보았다. 와줘서 고맙구나, 얘들아. 다음 달이나 돼야 개학인데 여름방학은 잘 보냈니?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좋아, 그래. 얘들아, 올해 우리 학교에 새로 들어올 어거스트란다. 어거스트, 이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비처 사립학교에 다녔단다. 물론 초등학교 건물이 있기는 했다만 중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단다. 어차피 다들 같은 반이 될 테니까 개학하기 전에 서로 얼굴을 익혀두면 더 좋지 않을까 싶구나. 알겠지? 그래, 얘들아. 이쪽은 어거스트란다. 어거스트, 이 친구는 잭 윌이란다. 잭 윌은 나를 바라보며 한쪽 손을 내밀었다. 그러곤 웃을 듯 말 듯 하더니 간단히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서둘러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터시먼 선생님이 계속해서 소개했다. 이 친구는 줄리안. 안녕이라고 줄리안이 말했고
정확히 잭 윌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내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은 뒤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샬롯.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진한 금발머리를 지닌 여자애였다. 샬롯은 악수를 안 했지만 재빨리 살짝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 어거스트.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인사에 답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샬롯은 연두색 크록스를 신고 있었다. 터시먼 선생님이 박수를 치는 듯한 동작으로 천천히 양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래, 셋이서 어거스트를 데리고 학교 구경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만. 3층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너희 반 교실이 3층이니까 301호일 거다. 지 선생님, 이 아이들 301호요. 가르샤 선생님이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맞구나, 301호. 터시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학실과 컴퓨터실도 좀 보여주고 또 2층에 있는 도서관하고 공연장도 가보거라. 학교 식당도 안내해주고. 줄리안이 물었다. 음악실에도 데려갈까요? 터시먼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어거스트, 악기 연주하는 거 있니? 아니요. 나는 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음악은 별로다. 귀가 아예 없진 않지만 내 귀는 정상적인 귀와는 생김새가 다르다. 아무튼 음악실도 둘러보면 좋겠지. 우리 학교는 아주 훌륭한 타악기를 많이 갖추고 있단다. 어거스트,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 눈은 앞머리에 가려 있었고 난 터시먼 선생님 책상 밑바닥에 붙은 오래된 껌자국만 뚫어져라 바라봤다. 좋다. 이제 출발해 볼까? 조금 있다가 내 방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바라봤다. 30분 뒤 괜찮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너도 괜찮니, 어거스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되풀이에 물었다. 괜찮지, 어거스트? 그제야 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에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엄마는 나보다 더 겁먹은 표정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먼저 문 밖으로 나갔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다. 조금 있다 만나. 엄마는 평소보다 더 상기된 목소리였다. 나는 끝까지 엄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